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미리 알려드리는 주식 탑5 시간입니다. 저희가 종목 5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오늘 공개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 그 가운데 지금 사도 수익이 날 만한 가장 따끈한 종목 하나를 탑픽주로 꼽아도 드릴 겁니다. 시장은 2070선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760선 후반대, 770선을 넘으면서 지수적인 측면에서 오늘 큰 폭의 어떤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오늘 종목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2조 원대 손실 숨겨서 워크아웃설까지 휩쓸렸던 대우 인터내셔널은 현재 8% 정도만, 7% 정도만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은의 지원 정도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결정이 될 텐데요. 어제 관련해서 큰 폭으로 밀렸었던 은행주들은 일단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 속에 하루 만에 일제히 반등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의외로 올랐었고 오늘도 간밤에 뉴욕 외환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만큼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패턴이 가파르게 추세적으로 또 한 번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징주 가운데 하나로는요. FNC 엔터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합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를 FNC 엔터 소속사에서 영입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멘토님의 종목 일단 종목명부터 보고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탑5는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농심홀딩스입니다. 농심 얘기는 들어봤어도 또 농심 관련 지주회사 농심홀딩스 들고 오시는 분 처음 뵙네요.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 많이들 아실만한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제빵업계 유명한 강자 삼립식품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유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엔지. 좀 생소하다 싶으실 거예요. 6월 30일 날 코스닥에 동시에 상장한 정말 얼마 안 된 상장한 따끈따끈한 두 종목, 아주 따끈한 상장주 두 종목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3+2네요. 종목 얘기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탑 1부터 출발할게요. 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오늘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농심홀딩스입니다. 주력 자회사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그 자회사인 농심은요, 어제 급등했었어요. 농심홀딩스는 그 전까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못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역시 농심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홀딩스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뭐 실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담보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탄탄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해외 쪽에 대한 변수 흐름들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국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변동성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실적을 관가를 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물론 이제 실적이 갑작스럽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EPS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추정치들이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종목들은 실적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3개 종목 정도는 실적주 위주로 편입을 좀 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분을 해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농심홀딩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4월달 바닥권에서 농심 짜왕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후에 먹어봤어요. 예, 맛있습니까? 아직도 못 드셔볼 저는 아직 추천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제 입맛에는 약간 짜파게티의 고급스러운 그런 맛을 더하는 건데 저는 그냥 약간 촌스러운 맛이 더 좋아서. 옛날 짜장.
아니요, 그냥 짜파게티. 아, 그렇습니까? 예. 맛있는 걸로 결정 짓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예, 최근에 신라면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농심이 사실은 1위 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뚜기 쪽에서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유율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고 판매량 자체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농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25만 원대에서 31만 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사실은 뭐 지금 구간에서 농심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농심으로 인해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뭐 농심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농심홀딩스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일단은 뭐 농심보다는 농심홀딩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심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농심홀딩스도 농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의 2차전 부차적인 움직임들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라면 가격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비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생산품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 요인들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7월에 거래 많이 됐네요. 거래는. 예, 7월달에 상당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1차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강세 흔들이 좀 나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눌림목 구간들이 형성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점도 계속적으로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자체도 상당 부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맞물리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현재가 정도 매수는 무리는 특별히 없어 보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구간 뭐 음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무서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어제자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예, 오히려 이제 당일날에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개념보다는 한 차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음봉을 한 두세 개 정도 맞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N자형 패턴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료점이 오늘자에는 사실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연속성보다는 N자형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내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개인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뭐 성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매매를 하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14만 원대에서부터 매수를 해왔던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실적 시즌 단기간에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14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력자 회사 농심의 외형이 신제품, 프리미엄 신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주회사 농심홀딩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가 매수 무리 없고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며 1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탑2 실적 호전주 공개할게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두 번째 추천주 CJ 제일제당입니다. 역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사실 CJ 제일제당은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안 좋지만 최영동 멘토님과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뭐 라이신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아까 이제 곡물 가격 상승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이 CJ 제일제당 실적에는 없는지, 메르스 타격은 없는지 궁금해요. 예, 있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7월 1일 날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 7%대, 8%대까지 흘렀습니다. 이제 하지만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원대를 정확히
팽팽하게 지지를 해주고 맞아요. 다시 한번 또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내용들, 쉽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EPS 자체가 워낙 좀 낮게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최영동 멘토님이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수주에서 다 계속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 좀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저도 개인 방송, 증권 방송 우리 샘플로 해서 진행을 하는 방송에서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좀 언급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이 다소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CJ제일제당에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사실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격에 반등을 하기보다는 원당 가격에 의해서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원당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료 업종들에 비해서는 낮아지는 폭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타격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은 올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규모 경제를 이미 시연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6만 원대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저점에서 정확하게 반등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올리는 주체가 연속적으로 기관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 좀 보시게 되면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업종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 많은 돈을 빼고 나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빼는데 경기면 다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이율 배반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내수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눌리면 그럼 들어가요? 아니면 오늘 정도나?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5일선을 터치라는 수준에서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45만 부근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급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단 한 호가에 들어가시기보다는 5일선 부근선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 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앞서 말씀드렸던 농심홀딩스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미 지주회사 CJ가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CJ제일제당 2분기 실적 시장 눈높이 충분히 충족시켜 줄 거고요.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여파도 상당히 이미 제한적으로 또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붙으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은 가볍게 뛰어넘을 실적주로 두 번째 CJ제일제당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네, 내수주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탑3입니다. 최영동 멘토의 세 번째 추천주입니다. 삼립식품, 향후 그룹사와 식품 유통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 그룹사라면 SPC그룹. 예, 그렇습니다. 네, 파리바게뜨를 가지고 있는 SPC그룹에서 유일한 상장사가 바로 이 삼립식품이죠. 일단은 삼립식품의 차트를 좀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대단해요. 이렇게 삼각 수렴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좀 갖고 나온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농심홀딩스라든지 CJ제일제당과의 맥락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양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심홀딩스라든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이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4월달 이후에. 네, 하지만 지금 유사하게 보이는 패턴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아마 코스닥 종목군, 그러니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셨을 때 삼각 수렴형을 하고 나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삼립식품이 왜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렴하다 이제 위로 튈 거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하고 시기적인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계속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빠지게 되면은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자체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오히려 하방으로 흐르기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수급적인 부분들, 시장의 분위기들, 시장의 트렌드들을 가지고 위로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2분기 실적도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 물량 자체도 0.24%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PER 자체라든지 PBR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지금까지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장 에너지 응집하는 게 밑에 저가면 정말 좋은데 저가에서 이렇게 쫙 버티니까 이걸 사마라 이게 좀 고민되는. 하지만 밑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위에서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가볍죠. 아무래도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빠졌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빠졌던 이유들을 또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익히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당연한 그러니까 주가를 올렸었던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룹사죠. 그룹사와 관련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삼립식품이 제빵만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식자재라든지 유통업까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상승성도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높은 밸류에이션이 타당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수렴되는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한번 권유를 한번 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의 그 상승률,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울산 찍고 계신 분들은 삼립식품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설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각 수렴형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셨던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삼립식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3 끝났고요. 플러스 2 종목 알아볼 차례네요. 탑4입니다. 최영도 포인트 네 번째 추천 종목 바로 유테크인데요. 스마트폰 슬리마가 진행이 될수록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 바로 유테크다. 네, 스마트폰 백라인 유닛 뒤에서 불 나오게 하게끔 하는 그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6월 30일 날 상장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날 상장을 하고 한 달도 안 된. 예,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이제 새내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나름 신규 상장된, 그러니까 상장한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된 종목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쯤은 괜찮으면 들어간다.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본적인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당일자에는 워낙 좀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봉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좀 보시게 되면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상장가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차익성 물량에 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신규 상장주가 첫날 거래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3일 정도까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유테크 같은 경우는 당일자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준 이후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양봉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봉을 보여준 이후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면서 그 시가 자체를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넷째 날에 좀 보시게 되면은 갭으로 띄운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났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차익성 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그 다음 날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시가 자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가 자체를 깨지 않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차익성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 뭔가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이 꽤나 많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지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유테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 유테크가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오르긴 하지만 오늘의 양봉도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와줬네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테크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유테크 딱 굉장히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셨을 텐데 일단은 뭐 스마트폰 비엘류 핵심 부품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력이 크게 뭐 요하는 사실은 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유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폰의 애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애플워치가 일단은 뭐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간에는 뭐 실패다, 뭐 성공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성공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애플워치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관련된 전자회사 쪽에서 스마트워치를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화두를 만들어내지 굳이 못했어요. 있어야 되지. 네, 이런. 화두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애플이 애플워치를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많아졌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년 동안 3년 동안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던 양 자체를 3개월 4개월 만에 단숨에 다 네.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당한 진일보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채택된 기술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작은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터치 패널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전정기를 이용한 터치 패널이었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애플워치에서 시연하고 있는 부분들은 포스터치라고 해서 뭐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술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예, 사업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그만큼 디스플레이 쪽에서 작용되고 있는 정전기 디스플레이 쪽에서 포스터치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금형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싹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유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기술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애플이 채용을 하게 되면 후발주 쪽에서에 대한 채용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유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만큼 벤더 회사들에 대한 요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방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테크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다. 유테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상장주, 신규 상장주 쭉 한번 흐름을 봤을 때 유테크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내용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초슬림 디스플레이의 강자, 상장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유테크 얘기 네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종목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알아보죠. 샘플스 채용노멘트 마지막 오늘 추천주 바로 미넨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수혜주다 했는데요. 모바일 인증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아이디도 뭐 여기는 6자리, 여기는 조합해서 뭐 최소 몇 자리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다르고 공을 하나 추가하고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걸 다 통합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필요로 했던 그렇죠. 사업인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보안 방법들을 다 별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사실 예전에는 5자리였다가 이게 또 6자리로 하니까 또 뭐 어디 공을 더 붙이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최근에는 사실 뭐 8자리까지 넘어가면서 뭐 특수문자까지 입력을 반드시 하라는 꼭 넣으라고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일원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포션 자체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넨지도 앞서 설명하신 유테크하고 같은 날 상장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사실은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올라갈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신규 상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또 빵 뛰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분명히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신규 상장주가 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급이 또 붙는 경우도 있고요. 수급이 붙은 이후에 또 이유들을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뭐 유테크하고 미넨지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미넨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테크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횡보되는 상황에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PNS에 대한 서비스 가입자 수들 그게 PN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간에는 핀테크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씀해서 삼성페이가 좀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베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핀테크에 대한 성장성들 기대감들은 끝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해서 핀테크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더 보완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이미 베타 서비스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핀테크 테마는 1차적으로 시세는 좀 나온 것이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부차적으로 붙을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틈새 미넨지가 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넨지도 그만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미넨지 첫날 분위기는 참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규 상장 공모가가 24,000원대인데 6만 원대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차익성, 전화도 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일단은 뭐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핀테크에 대한 1차적인 성장성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주 두 종목 가운데 성장성이 있는 두 종목 그리고 실적주 3개 얘기를 내수주 섹터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요? 오늘 탑픽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유테크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적으로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셨었기 때문에 끝으로 가격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전장에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윗꼬리 부담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할 수 있는 15,5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치들은 뭐 2만 원대를 한번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은데요. 한 19,000원대까지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간단합니다. 뭐 오늘자의 시가 부분이라는 14,500원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로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주 유테크를 꼽아주신 최영돈 멘토의 강연회가 주말에 있다고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탑5를 통해서 좋은 정보 말씀드렸고요. 시황에 대해서 확고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 토요일 김포에서 오후 2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은 시간들 Q&A 시간까지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름장 승부주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있을 최영돈 멘토님의 김포에서 있을 강연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치고요. 최영돈 멘토와 저는 물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